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이제 입문 2회차인데요. 어제 그 입문에 입문을 했다고 그랬죠? 입문에 입문을. 그래서 여러분들 곧 좀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6페이지부터요. 그거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고 이제 본격 진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노트로서 그죠? 1페이지 부분을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민사 절차 어떻게 흘러간다 그랬죠? 맨 처음에 분쟁이 생겨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고 그다음에 소를 제기받는 사람이 피고다 이랬었죠. 그래서 소제기는 맨 처음에 돈을 2억을 꿔줬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인을 폭행이나 그런 거를 받을 수 없다.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랬죠. 자력구제 금지. 그래서 안 되니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다 원고가. 그래서 소장이라는 걸 제출함으로써 소제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장 심사에서 이제 피고한테 소장을 송달을 하고 그러면 우편으로 얘가 받으면 그때부터 재판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을이 이미 사망, 얘를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한테 소제기하는 것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니까 소가 부적법하다 그래서 소를 각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장을 안 받아주는 거를 법률용어로 소각하다 꼭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각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소각하가 아니다. 이제 사는 사람이다. 그럼 소송 요건을 통과해가지고 변론기를 열은다고 했죠. 그러면은 변론기를 열어서 재판장 우배석 좌배석 원고 피고 이렇게 재판 정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한다. 그럼 얘네들은 원고나 피고는 주장도 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다. 그게 변론기일 날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주장 증거가 끝나면은 변론을 종결을 시킨다고 그랬죠. 종결이 끝날 정도잖아요. 그죠?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 뭐라고 그랬죠? 청구 인용 판결. 그죠? 원고 패소 판결을 청구 기각 판결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패소한 자는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다. 그래서 3심제. 그건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불복하는 거를 항소라고 그랬고 2심에서 3심으로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그랬다. 이것도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법률 용어. 그죠? 영어 외우듯이. 그 다음에 둘을 합쳐서 상소라고 그랬다. 그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할을 하는 거를 민사소송법하고 민법의 역할이 뭐냐? 민사소송법은 소장 제출 쭉 여기서 판결할 때까지의 절차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 절차를 규정한 법이 민사소송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하면서 원고한테 권리가 있다 없다 피고한테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걸 정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 없다 정하는 법을 실체법이라는 말로 절차법에 대응해서 이런 용어를 쓴다 이랬어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민사법의 절차인데 여러분들이 평생 이 민사 절차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다. 그죠? 그랬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민법을 한다. 어저께 얘기했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민법이 민사법 전체가 50%를 차지하고 또 민사법 안에서도 민법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총 통틀어서 4분의 1 이상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민법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민법을 대부분 학원이나 이렇게 대학교에서 로스쿨에서 민법을 여러분들 입문 강의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민법의 입문의 입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의 적용 유형.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만하게 적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고장이 난 경우, 고장이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개념, 담보라는 개념, 이 5가지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A가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A 거라고 그랬죠. 그걸 팔겠다고 제안하는 거. 이걸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했어요. 매도가 판다. 매도 판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를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을은 저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매수라고 그랬어요. 매수. 그죠? 매수인이라고 그랬고 제가 저 건물과 토지를 5억에 팔겠다고 내놓으면 얘는 그럼 5억이면 사겠다. 오케이 하는 거를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합치가 된다. 합치가 일치라고 그랬죠. 일치가 세 군데서 사람, 객체, 의사표시. 사람은 그죠? A는 B한테 팔고 B는 A한테 파는 거. 그죠? 뭐 주관적 이런 건 나중에 하라고 그랬죠. 그죠? 객체는 갑은 토지와 건물을 팔고
을은 5억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갑은 판다는 의사표시, B는 산다는 의사표시. 이게 세 개가 일치하면은 의사합치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세 개가 합치되면 그걸 요건으로서 뭐가 매매라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유효는 있을 요자, 그죠? 효는 효과라고 그랬죠. 그럼 효과가 있다,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무효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안 발생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일치하면 효과가 유효하게 발생하니까 그걸 요건으로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민법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민법이. 여러분들 그럼 민법 어저께 조문 줬죠? 조문 준 거. 조문 받았어요, 어저께? 안 받았어요? 어저께 복사한 거 많이 있던데. 여기도 없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저기 받기로 하고, 법률 효과라는 것은 여기서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은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이 돼 있다. 규정에 대해서 유효하게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가 뭐라고 그랬죠? 매 도인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데 이 의무를 법률적으로 채무라고 한다. 그죠? 특히 민법에서. 그 다음에 또 A는 B한테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걸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무, 채권.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도 매매된 5억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이게 채무고, 어떤 소유권과 점유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게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서로 5억 주고 건물과 토지를 주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민법의 통칙이란 말이에요. 통칙.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다. 그래서 민법에 규정된 행위들 보면요. 약 15개가 있다고 그랬죠. 계약 유형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채권 강론 와서 저기 연습하기로 하고,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없는 행위는 사실행위다. 뭐 부부간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을 때 그런 거를 뭐 좀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냐? 그건 없다고 그랬죠. 이런 거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그죠? 이렇게 이게 총칙이에요. 총칙.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제 민총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요걸 기준으로 전부 다 이걸로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총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죠? 지금 A가 B한테 팔았다. A가 B한테 팔았는데 우리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동산은 움직일 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건들,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동산. 그러니까 낫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차 같은 거. 그래서 동산은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 거를 주면은 그냥 소유권 이전 되는데 그걸 점유로 이전한다는 뜻, 점유로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지만 문제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면 그냥 얘가 그냥 토지와 건물을 줘서는 이전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등기를 이전해야 된다.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이랬죠. 등기를. 그래서 어저께 등기부도 확인했었죠. 그죠? A가 처음에 소유권 취득했다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고, 그죠? 그거를 B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순간 B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부터 물권법의 적용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 등기를 여기서 A가 소유권 등기를 해주고 5억을 받고 해서 등기를 넘겨주기 전까지 전 단계, 그죠? 바로 전 단계까지는 채권관계라고, 채권관계 별게 아니라고 했죠? 매매계약을 하면 채권 채무가 생기잖아요. 서로 간에. 그죠? 그까지는 채권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채권 측면에서 바라보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고, 의무, 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고,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보는 측면이. 둘 다 항상 두 명은 채권과 채무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등기를 하는 순간 물권법의 적용 영역이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채권법의 적용 영역이고, 그죠? 이제 곧 들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서 계약이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다는 의미는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다. 그걸 장애라고도 하고 고장 났다고도 하고, 그죠?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계약이 무효라는 개념하고 취소라는 개념 완전히 다르다. 법학에서는 그랬었죠. 무효는 뭐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무효예요. 완전 효력이 안 발생한다. 그죠? 근데 취소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유효하다가 그래서 효과가 발생이 쭉 가다가 취소라는 말을 하면 의사표시를 하면 처음 매매 계약 당시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런 것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법률적으로 소급이라고 그랬죠. 소급적 무효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라고 그랬죠. 무효, 취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효하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 점유권 이전 의무,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5억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이게 유효하니까 효과가 발생한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든 취소사 표시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든
효과가 안 발생하니까, 그죠? 무효, 효과가 안 발생하죠. 그러니까는 A는 소유권이나 점유권 이전할 채무가 없고, B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그죠? 요런 게 아주 머리에 이제 지금부터 거의 이제 우리가 10회지만은 매일매일 같이 머리에 아주 뇌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냥. 아, 유효, 무효, 이거면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하다면 채권 채무가 있고, 이거 딱 머릿속에 하죠?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그 무효 취소 사유를 법에서 다 규정을 해놨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그죠? 예, 여기 나눠줄래? 예, 예, 그러면 이제 법전 여러분들 요거 이제 내일부터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본 대로요. 이제 한 개 한 개씩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까 본 대로 이렇게 여기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민법에서 규정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말했지만 568조를 가보세요. 568조.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법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들 568조를 가보세요. 이제 많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조문들을 한두 개씩 찾아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568조로 가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매매 효력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매매 효력. 이렇게 매매는 매매 효력이나 효과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거기서 본 대로 568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잖아. 이전할 의무. 그 권리가 소유권, 점유권이에요. 소유권, 점유권. 그 권리가. 그죠?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죠. 그게 채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법에 있어요. 법에서 이렇게 그죠? 여기는 소유권, 점유권 이전할 채무가 생긴 거고 여기는 5억을 지급할 채무가 생긴 거. 그죠? 그렇게 법에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법률 효과 또는 법률 효력 이런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럼 됐죠. 이제, 그래서 그게 법률 효과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계약이 15개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약과 승낙, 의사합치가 되면 그걸 법률 요건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건 조문에 다 있어요. 그럼 조문 보면, 이쪽 양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지고 어떤 권리가 있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딱 준비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사유 한다고 그랬죠. 고장, 장애 사유. 그러면은, 이렇게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사유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장 우리 사회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효사유, 취소사유를 이렇게 딱 민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 모든 계약은 이렇게 세 가지 공통 요소로 되어 있다고 했죠. 사람. 그 다음에 5억 달러, 목적물. 근데 이게 목적물이라고 그랬죠. 5억 달러, 토지와 건물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팔고, 사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 우리가 공부하려는 민법의 모든 계약은 공통된 요소가 세 개 있다. 그죠? 사람, 목적, 의사표시. 이게 없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사람 측면에서 무효사유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는 권리 능력이 있으려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 없으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무효다. 그죠? 무효. 그죠? 효과가 안 발생. 죽었으니까 효과가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의사 능력이라고 했죠. 의사 능력 없는 사람 뭐뭐 있다고 그랬죠? 정신병자, 만취자. 필링 끊긴 거. 그죠? 이런 사람은 판단할 능력,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계약해도 무효. 그죠? 무효. 그죠? 이것도 무효. 그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없는 사람. 행위 능력은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다고 그랬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18세 12개월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약을 하면 유효하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라면 취소하게끔 민법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민법이. 그죠? 그게 취소. 그죠? 그래서 취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적. 여기 물건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되지 않아야지만 유효한데 근데 불확정이다. 내가 토지를 샀는데 123번지인지 456번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느 토지인지 모르면 계약이 효력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효. 그 다음에 불가능.
건물을 샀는데 불타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데 사봤자 효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효.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하면 저 법의 규정이 있어요. 법에 무효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법률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과 적. 그 다음에 선풍사질, 선량한 풍속 사회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 해서 도박이라고 그랬죠. 도박빚은 무효라고 그랬죠. 도박으로 돈을 꿔준 거. 그죠? 그런 건 안 갚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대표적인 예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에서 무효 사유는 비진의, 진짜 의사가 아닌 거, 아닐 빚자라고 그랬죠. 비는 낫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야, 내가 좀 공짜로, 야, 내 집 너한테 줄게. 그럼 비진이니까 그건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죠? 그 다음에 짜고 치는 거, 통정. 짜고가 통정이라고 그랬어요. 짜고. 그 다음에 허위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짜고서 허위의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A는 채권자 갑이 와서 자기 물건을 뺏어갈까봐 얼른 얘랑 B랑 짜고, 야, 네가 잠깐만 갖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짜로 주는 거. 이것도 무효라고 그랬죠. 통정의 표시 무효. 그 다음에 착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A가 B로부터 아주 좋은 차인 줄 알고 그래서 1억이나 주고 샀는데 보니까는 차가 저기 뭐 좋은 차가 아니라 조악 아주 그냥 열악한 고장난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 착각에 빠졌으니까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차고 취소. 그죠? 그 다음에 사기. A가 B한테 거짓말을 쳐가지고 1억밖에 안 되는 5억이라고 거짓말 쳐서 B가 샀어요. 그럼 B는 야, 난 이거 취소할래. 그래가지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강박. B의 목에다 칼을 들이밀고 너 이거 안 사면 1억짜리인데 5억이 안 사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럼 이것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가 4개라고 그랬죠. 이렇게 미성년자, 차고, 사기, 강박.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에 무효는 권리능력 없고 의사능력 없고 확정되지 않고 불가능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선분양 분석 사회질서 위반 4개. 아니 6개. 그 다음에 비진이 통정의소 표식 총 8개. 그죠? 그래서 무효사유 8개, 취소사유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하게 되는 게 여기 부분을 여기요. 요게 오늘 하는 주제예요. 민총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민총에서. 민법 총론은 모든 계약의 총칙적인 게 3개라고 그랬잖아요. 공통된 게.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게 주체, 목적, 의사표시 공통되고 여기에 대해서 무효사유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170, 108, 109, 110 여기 민총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는 목표가 이거예요. 민총. 알았죠? 이걸 다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뭐 있는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알았죠? 그게 이제 오늘의 목표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효가 됐을 때는 아직 주지 않았다. 물건이나 돈을.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매매는 무효니까 효과가 안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얘가 A가 B한테 5억을 달라고 그래도 얘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라는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 안 준다고 할 수 있고 B가 소유권이나 점유권 달라고 해도 효과가 안 발생하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안 줘도 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줬을 때는. 근데 이미 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줬을 때는 A가 저기 B한테 그죠? 소유권이나 점유권 이전해 줬는데 무효다. 그럼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정당하게 준 게 아니라 부당하게 준 거니까는 부당하게 너 이득을 받았으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부당이득이에요. 그죠? 거꾸로 또 B가 A한테 5억을 줬는데 매매가 무효다. 그럼 5억은 A한테 부당하게 준 거잖아요. 그죠?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이미 이행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이게 아주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초. 그죠? 여러분들 딱 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죠? 그러니까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만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률적인 용어를 써서 추상적인 표현이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얘기했듯이 모든 이제 이번 입문반 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 법률적인 용어들을 가장 상식적인 사실적인 걸로 내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기본 강의라든지 사례 강의라든지 그걸 공부하게 되는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할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서 어려우면 질문으로 바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면은 혼자 생각하면 잘 안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서 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까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무가 있으려면 유효하게 효과가 발생할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 근데 발생을 했는데 그걸 불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또 무지하게 많죠. 그죠? 요거는. 그래서 만일 A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인가 점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B는 5억을 줘야 되는데 5억을 안 주잖아요. 5억을 줄 채무가 있는데 그걸 안 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채무 빌게 아니라 채무를 불이행. 그 다음에
B가 5억을 줬는데도 A가 소유권, 점유권 이전 의무를 이전 채무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채무 불이행으로는 서로 간에 B가 채무 불이행하는 것은 5억을 안 주는 거고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하는 것은 소유권의 점유권 이전 안 해주는 게 채무 불이행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채무 불이행의 유형은 3개가 있다. 가장 기초형이 무슨 파생 유형도 많지만 늦게 주는 이행기 그러니까 변제기에 줘야 되는데 안 줘서 늦게 주는 거. 지체라는 게 늦는다는 게 지체. 지체한다는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체했잖아. 그럼 늦는 거예요. 늦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불타서 없어졌어. 이행 불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을 받긴 받았는데 금이 갔어요. 그러면은 불안전하잖아요. 금이 가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불안전 이행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행 저기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 채권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게 3개라고 그랬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을 없던 걸로 한다. 그런 걸 해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앞잡다서 막 한단 말이에요. 강손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 강손해 강제 집행 손해배상 해제를 할 수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강손해. 그 중에서 강제 집행하는 거를 좀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A가 소유권이나 점유권 이전했는데 5억을 안 준다. 그럼 얘는 A는 B한테 5억을 달라고 아까 말한 소장 제출에 소제기를 한다. 그러면 승소할 것이다. 승소 판결을 가지고 B가 갖고 있는 재산, 토지나 건물 같은 데다 뭘 저기 신청하냐면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법률 용어로 경매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또 다른 사람이 B의 토지를 갖다가 예컨대 7억을 주고 경매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C가 7억을 주고 경매법원에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이 소유가 된다 그랬죠. 그죠? C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B는 소유권을 저기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만 남았죠. 7억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채권자인 A한테 5억을 배당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소유자한테 배당해주고 그다음 B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런 과정.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건데도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요. 로스쿨생 2학년, 3학년도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딱 강제 집행 이런 거야. 이렇게.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물어봐도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채권 담보라고 그랬어요. 담보. 돈을 꿔주면은 나중에 돈 갚을 날, 그 이행기죠. 그날 돈을 안 주면은 뭔가 돈 받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돈 받을 보장. 그게 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담보를 뭐라고 그랬죠? 2개가 있다. 인적 담보하고 물적 담보가 있는데 인적은 사람 인자라고 그랬죠. 사람을 담보로 내세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이라고 그랬죠. 보증인을 내서 사회생활에서 보증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보증 쓰면 망한다 막 이런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을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얘가 갑이 을한테 돈을 꿔줬는데 을이 재산이 없어서 갑이 야 담보를 내 세워달라. 그리고 을의 친구인 병한테 가서 야 보증 좀 서줘. 그래서 알았어. 보증을 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증을 서줘 사람이 보증을 서줬으니까 인적 담보라고 한다. 그래서 돈을 안 갚으면 결국은 갑은 병이 갖고 있는 재산에다 강제 집행해서 아까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채권을. 그러니까 안심하고 돈을 꿔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적 담보라는 건 물건 가지고 담보를 해주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있다고 그랬죠? 그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저당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저당권 등기라면은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꿔줬는데 을이 마침 재산이 있었어요. 그럼 야 물적 담보를 해줘. 그러면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은다? 그럼 저당권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해서 저기 다른 사람이 C가 경매를 받아가고 그 돈을 또 갑이 배당 받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담보예요. 담보. 그죠? 그 담보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민법에 입문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입문의 입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의 6페이지부터 그게 그대로 써 있어요. 그대로 어디까지 9페이지까지라고 그랬죠. 숙제했어요? 다 읽어봤어요? 예, 똑같은 말이니까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여기 읽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똑같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뭐를 하느냐? 이제 드디어 어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 무효와 취소 사유가 민총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민총은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그 요소인 사람, 주체와 목적과 의사표시를 규정해 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렇게 사람, 목적, 의사표시에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뭐뭐 있는지를 규정해 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겠어요. 이제 거기를. 그래서 책으로서는 어저께 얘기했었죠. 몇 페이지였냐면은 거기 총론 부분 다 빼고 어디였냐면은 일단은 처음 시작이 36페이지부터 시작이죠. 36페이지. 책은 36페이지. 그죠?
그 다음에 노트는 바로 넘어가서 이제 4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 여기요. 4페이지. 그럼 이제 민법 총칙은 이제 여기서 본 대로 이제 여기요. 지금 금방 얘기했었죠. 민법 총칙. 말 그대로 민법의 공통분모예요. 공통부분, 공통부분. 공통부분이 뭐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민법 1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조. 1조, 2조, 3조 이렇게 3조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4조, 5조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뭐 법이나 신의칙은 이건 총론 부분이고 아까 말했었죠. 민법 총칙은 결국은 모든 계약은 사람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유형으로서 대리라는 거, 조건기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공통 부분은 오늘 하는 목적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 그래서 주체, 객체, 의사표시.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고팔고 하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쭉 규정해 놓은 게 민법 총칙이다. 그죠? 따라서 민법 총칙에서 이걸 규정해 놓고 있는데 간단하게요. 막 여러분들이 저도 사법시험 맨 처음에 볼 때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책이요. 지금은 여러분들 책이 얇지만 우리 때는 그 민법 이렇게 민법 총칙 어저께 했었죠. 채권, 물권, 친족상속법이 있는데 그 각권이 한 1000페이지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다 공부했어. 각권주의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민법 총칙 읽는데 이 서론 부분이요. 법이 뭐고 뭐 신의칙이 뭐고 저런 거가 한 100여 페이지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막 거기서 좌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과목 민사, 형사, 공법에서 앞부분 보지 마세요. 거기가 너무 추상적인 말로 나열이 돼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안 봐도 돼. 시험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1페이지부터 막 읽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니까는 무조건 기본 본론으로 들어가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민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이란 무엇이고 신의칙이란 무엇이고 개념만 간단히 보고요. 중요한 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뭐고 의사표시가 뭐고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요. 법에 대해서 딴 거 막 이런 거 추상적인 거 하지 말고요. 법 이제 여기 민법 1조만 간단히 보겠어요. 민법 1조. 요거는 조문에도 있지만 책에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요. 책에서 아까 몇 페이지였냐면은 책에 지금 37페이지로 가세요. 막 추상적인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추상적인 거 하지 말고 이거 쭉 넘어가서 용어 해설 지나서 여기요. 여러분들 37페이지에 가봅시다. 37페이지. 예,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냥 개념만 간단히 보면 돼요. 이렇게 맨 처음에 여러분들 조문도 줬지만 여기 요 책에 있는 조문이 있으면 그냥 책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1조 는 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원. 그럼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예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 순서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맨 처음에 법률로 존재하고 그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 관습법, 조리.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막 이걸 막 여기는 보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막 복잡한 건데 추상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래서 법률. 그래서 아까 본 대로요. 법률 이거는 성문법을 말한다. 재정법.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딴 거는 뭐 파생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요새 뭐 국회 일 안 하고 맨날 싸움질만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법률. 이렇게 이거요. 이게 법률이에요. 이게. 재정법. 성문이라는 것은 글로 쓴 법이라네요. 글로 쓴 법. 그러니까 법률로 딱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법률로 돼 있는 게 종이로 쓴 거. 그죠? 이게 법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이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문대로 법률의 적용 예는 요걸로 말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아까 A가 금방 했었어요. 아까 내가 그걸 찾아본 이유가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이다. 얘가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다. 유효. 그죠? 얘는 매도인이고 얘는 매수인인데 그죠? 매수인인데 매매가 유효하게 체결됐어요. 그래서 유효하게 체결되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법률 효과가 생겼는데
얘가 매도인은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이전해줄 채무가 생겼고, 그죠? 채무가 생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5억을 지급할 채무가 생겼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어디 아니라 민법이 몇 조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 딱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568조였잖아요. 우리가 찾아본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예예요. 적용돼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민법에서 지금 또 공부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법률의 규정, 여기에 있는 규정이 적용돼서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률 적용 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념을 정립하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하는 거다. 그죠? 아, 이런 게 법률의 적용 예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법이 없어요. 여기 법이 없을 때가 적용되는 게 관습법이라는 게 나와요. 관습. 관습은 뭐냐면 그냥 우리 사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민법에 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없다.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맨날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그게 법인 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 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판례가 인정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도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관습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이 여러 개 있어요.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이거 그냥 거꾸로 하면 저는 습관이 반복해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사회 구성원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 이게 법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게 관습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넘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뭐 있느냐 여기서처럼요. 관습법이란 사회에 맨날 반복되는 관행 습관이죠. 반복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승인 인정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정.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되는 거예요. 일조의 조문에 있으니까. 법에서 관습법도 지금 본 대로 법의 원리로서 규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양도담보법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은 이런 거는 아직 몰라도 되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처음 입문하니까 몰라도 되는데 관습법 그러면은 맨날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위가 구성원들이 법이라고 인식하는 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래서 끝. 그렇게 하고 여기 보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서 보면 인정되는 게 뭐야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가서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이 이것도 안 봐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리. 다음 페이지에서 조리. 예, 그래서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라는 게 나와요. 조리. 이렇게 조리.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1조에 보면 아까 뭐라 했죠? 법률이 있어야 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오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 어렸을 때 하지 않았나요? 조리? 조리 있게 말 잘하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조리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별게 아니라 사회에 건전한 상식. 요것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법률로 90% 이상이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으면 관습법이라는 게 혹시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상식으로 하는 상식적인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상식. 그죠? 이렇게 됐다. 그리고 끝 됐어요. 그래서 1조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우리 민사법에 적용되는 거는 법률이 90% 이상이야. 이렇게 법전. 그죠? 그게 없으면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그것도 없으면 상식에 의해서 해결한다. 끝 됐어요. 그죠? 요 정도만 이해하면 끝. 알았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예, 이것도 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민총 처음에 읽으면 법률관계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이것도 자제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률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민법이 적용되는 예라고 그랬잖아요. 매매, 임대차, 뭐 소비대차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돈 꿔주고 매매, 사고 팔고 좀 월세 놓고 막 이런 것들이 법률관계라고 했죠. 그 민법이 적용되는 관계 끝 이렇게 그만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호의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했지만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법 규정이 없으니까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부부가 계약을 했다. 근데 남편이 안 나왔다. 그렇다고 그걸 갖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카풀 있잖아요.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에 공짜로 태워주는 거. 그죠? 이런 건 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옆집 아이를 돌봐주는 거, 뭐 이렇게 약속하는 거.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 호의관계라고 한다. 빌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말했을 때 뭐 혹시 했을 때 민법이 적용되는 건 법률관계. 민법이 규정되지 않는 거는 사실관계, 호의관계. 이렇게 끝 됐어요. 이렇게 알았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더 이상 그만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안 봐도 돼요. 이제 복잡한 거는 안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법률관계 사실관계 이해는 됐죠? 아 뭐다.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면 법률관계,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호의관계, 사실관계 그렇게 하고 권리 의무, 권리 의무 우리가 금방 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봐보세요. 이제 아까 했던 거 우리가 아까 바로 했던 거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팔겠다고 매도 청약 의사표시를 했다. 그죠? 청약 제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을이 갑수의 토지를 사겠다고 매수 승낙 의사표시라고 의사일치가 있으면은 매매계약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런 매매계약을 법률 요건으로 민법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금방 했죠. 그래서 매도인 갑은 을에게 인도 점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줘야 할 채무가 있고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고 이게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무, 채권. 이게 의무, 권리. 그 다음에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 또는 소유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죠? 이런 게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 그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이런 거를 권리란 뭐 여기처럼 봐보세요. 추상적인 말 나오는 거 봐보세요. 일정한 사행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률상 힘. 이런 걸 어떻게 외워요? 못 이룬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의무도 뭐 반드시 따라야 될 법적 구석 이거는 안 이어도 되고 이런 예로 자꾸 생각하란 말이야. 모든 계약은 다 이렇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권리 의무 그냥 말을 못해도 뭐라는 뜻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권리의 경합은 나중에 강론 가서 간단히 하고 지금 보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드디어 1조가 끝났어요. 1조. 그러니까 법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42페이지 가보세요. 42페이지. 요 밑에 42페이지 이제 2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2조. 신의성실. 신의성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뭐 신의성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민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민법 2조 신의성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모든 계약은 권리가 있고 행사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성실하는 것은 이렇게 꾸준하게 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성실 이거는 모든 법에 맨 1조나 2조에 다 규정돼 있어요. 모든 법에 신의성실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죠?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그죠? 그래서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신의성실에 의하여야 하는데 신의성실을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면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 그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앞잡다 가지고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그죠? 신의칙을 위반해서 권리를 행사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게 권리남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1조하고 2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권리행사 의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 신의의 성실에 반해서 권리를 행사했다. 그게 뭐다? 권리를 남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권리를 남용한다. 권리가 남용이라는 게 함부로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법에 공통되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건 안 봐도 되고요. 적용 요건, 적용 효과 이런 건 안 봐도 되고 뭐가 있는지 파생원칙.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문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파생원칙으로서 신의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놔야 돼요. 그래서 신의칙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네 가지 형태. 그럼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보겠어요. 뭐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칙은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모든 법에 공통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에서 신의칙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5페이지. 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여기요. 신의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2조. 신의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신의칙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게 뭐 있냐면 이렇게 파생원칙이라고 그래요.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 원칙, 실효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나와요. 4개. 그래서 이번 인문에서는 요 4개가 어떤 형태가 저런 걸 사정 변경이라고 그러고 권리남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지 개념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개념.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문에서 배운 대로 저거는 사정 변경이야. 저건 권리남용이야.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보면요. 첫째, 사정 변경의 원칙.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뭐냐면 이제 그린벨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린벨트. 여러분들 그린벨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린벨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린벨트. 그린벨트 이거는 좀 외워둬야 돼. 왜냐면 민총 들어가면요. 저거로 예를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입문에서 일단은 깨우쳐 놔야 돼요. 깨우쳐 놔야 된다.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그린벨트다. 그린벨트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요. 개발을 못 해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면 이거를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그래서 이 개발해서 매매 같은 걸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도 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상식적인 용어로는 그린벨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이런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요. 땅값이 뚝 떨어져요. 땅값이. 왜냐면 개발을 못하니까 누가 사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뭐 아파트도 져서 분양해서 돈 벌려고 막 하는데 딱 야 아파트 못 져. 개발 제한 구역.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제한을 저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뭐 그럼 땅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땅값이 뚝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땅 그린벨트 지역 땅값 뚝 떨어지고 만일 그린벨트가 묶여 있다가 풀렸어요. 그럼 땅값이 또 막 치솟아요. 치솟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왜 그린벨트로 묶어놓냐면 투기. 우리 사회에서 투기를 근절하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투기를 하면 사회 저기 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조리도 많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투기를 금지하는 것은 법에서 절대로 금지시키고 있어요. 투기를 못하게 해요. 투기를. 그죠? 뭐 1억짜리를 투기해서 10억에 팔고 막 이런 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회적으로 너무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우리는 우리가 이제 법학적으로 우리가 수험할 때 필요한 거는 이게 예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예로 많이 나오는데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땅값이 뚝 떨어지고 풀리면 땅값이 확 올라간다. 요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알았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사정 변경이라는 거는 갑소유 토지가 5억짜리였어요. 5억짜리. 그래서 1월 5일 날 을과 객관적인 시가가 5억이라서 5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5일 날 아까 그랬죠. 얘는 갑은 매도이니까 토지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겨주고 얘는 5억을 주기로 했어요. 10월 5일 날. 그랬는데 그 사이에 7월 5일 날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억짜리가 땅값이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폭락.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월 5일 날 갑은 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게. 그러니까 을은 빨리 5억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약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을은 5억을 줄 채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을 입장에서 이게 그린벨트로 지정해서 1억으로 폭락됐는데 5억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죠. 이제는 1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누가 5억을 주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얘가 을이 5억 주는 거를 강제하면 그게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게 5억을 다 주라고 강제를 하면. 그죠? 지급해야 되는데 요게 주면은 요게 신의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거. 5억을 다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을로 하여금 어떤 그러니까는 을로 하여금 이 계약이 없던 걸로 해주자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해주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계약을 없던 걸로 해주는 게 해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신의칙에 반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정변경. 맨 처음에 1월 5일 날 그린벨트가 묶여 있지 않아서 5억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이게 7월에 그린벨트를 해서 보니까 10월 1일 이행기 때는 사정이 엄청나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토지가 5억이었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는 변경이 생겨가지고 1억으로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대로 5억을 주라고 강제를 하면 그게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하니까 5억 주는 거를 막아주자는 거야. 막아주자. 왜? 신의칙에 반하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는 을은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알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 그게 첫 번째 원칙.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히 그 예는 이렇게 여기를 봐보세요. 그런 예는 제가 이게 이 책에서는 이번에 될 수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많이 연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입문에서 그런 건 거의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강의 시간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아까 1월 5일 날 갑은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당시 시가인 5억 원에 매토 팔았어요. 그래서 매매대행과 소유권 전등기 10월 5일 날 해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죠? 10월 5일을 이행기라고도 하고 이행기요. 또 변제기라고도 해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는 아니 모든 법학에서는요.
같은 현상을 다른 용어로 많이 써요. 막 5-6개 똑같은 용어를 똑같이 쓰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모아서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해하면 완전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10월 5일 날 돈 주고 등기 주고 하는 날 그날이 뭐라고요? 이행기, 변제기. 그건 뭐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용어 정리한다. 근데 그 중간에 7월 5일경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고 상식적인 용어는 그린벨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를. 그죠? 이렇게. 지정되자 토지가 1억 원으로 하락했어요. 이때 을은 매매된 5억을 지급해야 한다면 현저히 공평의 원칙 요거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을 없던 걸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알겠죠? 이런 게 사정 변경. 그러니까 1월 5일 날 사정이 7월 5일 날 현재 변경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이런 경우를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본론 이제 기본 강의 가면 이런 걸 암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첫째 요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 성립 기초에 대한 객관적 사정이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추상적인 용어는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 없이 처음에 그냥 이런 것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학은 그죠? 제외국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거를 하나 용어마다 하나씩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인문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저께 말한 인문의 인문 그 기초 지식으로 해서 민총의 그 지식들을 하나씩 깨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정 변경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정 변경의 인정 여부에서 판례는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정리할 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매매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일시적 계약에서 뭐 이렇게 쭉 가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 말장난 같지만 해제하고 해지는 완전히 달라요. 해제하고 해지는 완전.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온 용어 정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법률 쪽에서 이거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이건 뭐냐? 다시 노트를 가서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많이 나오는 용어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은 대표적인 예가 매매인데 아까 말했는데 1월 5일 날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이렇게 소유권 주고 돈 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거. 한 번에 끝나는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끝나는 거. 일시적 계약. 한 번에 끝나는 거. 그 매매가 대표적인 거예요. 매매. 그죠? 대표적인 예.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예를 또 많이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계속해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예요. 여러분들이 1월 5일 날 월세 들어갔어요. 그럼 매달 어떻게 되죠? 월세는 매달 지급하잖아요. 그죠?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한 1년간 계약을 했다. 그러면 12개월 동안 매달 월세를 100만 원씩 계속 지급하잖아요. 그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죠.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니까 이게 무슨 계약? 계속적 계약. 그러니까 하나씩만 외우세요. 일시적 계약 매매 한 번에 끝난다. 돈 주고 등기 주면. 그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매달, 매일 뭐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거를 뭐다? 계속적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을 없애는 거. 근데 일시적 계약을 없애는 게 해제라고 그래. 해제.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는 거. 그럼 이것도 여기서 해제 의사를 표시를 하잖아요. 아, 나 없던 걸로 할래.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요 소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제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계약시로 가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 맞죠?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게 취소하고 해제 두 개가 있어요. 취소하고 해제. 취소도 아까 뭐라 했죠? 미성년 생각하라고 그랬죠. 취소는. 미성년일 때만 취소를 쓴단 말이에요. 행위 무능력자일 때. 그거는 계약이 유효하다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해제라는 것은 이렇게 사정 변경 같은 걸로 인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하면 최초의 계약지로 도급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면은 무효가 되면 을은 5억을 줄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무효가 됐으니까 법률 효과 생기지 않으니까 채무가 없겠죠.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지금부터 외우세요. 일시적 계약 해제. 그걸로 소급적으로 무효시킨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이미 월세를 다 줬잖아요. 그걸 갖다 소급적으로 무효하면 100만 원씩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러면 너무 부당하죠. 자기가 1년 동안 살고 매달 100만 원씩 받았는데 해제를 인정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집주인은 100만 원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부당하니까는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효력을 없던 걸로 하는 건 해지예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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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르죠? 해지는 해지한 날 앞으로만 소멸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장래적 무효라고 그래요. 앞으로만. 장래적으로 무효. 이렇게. 요거 정리되죠?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해서 앞으로만 무효예요. 앞으로만. 알았죠? 여기서부터만 무효예요. 여기서부터만. 그러니까는 여기는 여기까지는 다 유효하게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해지. 알겠죠? 이제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 해제, 계속적 계약, 해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오늘 이게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써먹어야 된 법률 용어들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이제 판례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판례 갖고 먹고 살거든요. 판례. 이제 매년 판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죠? 지금 누적된 판례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쿨 3년 동안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 팔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판례를 가장 중시해야 돼요. 판례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대로 판례는 여기서 본 대로 일시적 계약에서요. 뭐라고 그랬냐? 사정 변경 원리를 내세워 그 매매 계약을 해체할 수 있다. 매매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은 매매와 같이 매매 대금을 주고 소유 등을 하면 계약이 바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일시에 종료되는 계약을 말하고 이런 걸 없애는 건 뭐라고요? 해체. 그죠? 그런데 계속적 계약, 그죠?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알았죠? 여기서처럼 계속적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과 같이 월세를 한번 변제해도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말 계속적으로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계약. 요것만 외워두세요. 요것만.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말 신의 측에서 사정 변경 원칙은 요 정도로만 해서 이제 지금 하나씩 새로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탁탁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이제 본론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그럼 요까지는 되겠죠? 예, 그럼 또 1시간 지났으니까 또 10분 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뭐 한다고 그랬냐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런 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민총이다. 민법 총칙. 그걸 다시 하겠어요. 예, 그래서 10분 쉬고 진행합시다.